호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이 둘리의 고향에 있는 학교가 곧 폐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둘리의 출생지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 년 전 태어나 빙하 타고 내려온 공룡이지만 한국에서 새 호적을 얻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네. 제가 서울로 와가지고 자취하던 그 집을 머리를 자르셔서 참 고생하겠어요. 근데 집이 좀 요즘 좀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바뀐 건 동네뿐만이 아닌데요. 둘리가 어린이들에게 만화로 첫 모습을 알린 건 출생아 수 80만 명대가 분교된 첫 해인 1983년. 이때 둘리와 함께 태어난 아이들은 약 77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가임기가 되자 정부는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 초만원이라는 캠페인으로 대변되는 산하 제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둘리가 태어난 지 1년 후인 1984년부터 한국의 출생아 수는 60만 명대로 줄었고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은 1%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둘리가 태어난 지 37년 후인 2020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리의 고향에 있는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 2월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면서 문을 닫기로 한 건데요. 도봉고에 작년에 들어온 신입생은 63명, 올해는 불과 45명의 신입생만 입학했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사라지는 학교, 이제는 지방 소도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게 된 건데요. 서울 지역의 일반계 고교가 폐교하는 것은 현재 학제가 확립된 1950년대 초 이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학교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전역하면 학교 없어진다. 1학년 분들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졸업하면 되는데 저희 밑에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무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까봐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는 학교들의 위기, 꾸준히 언급은 되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서울 대도시에서 먼 순서, 재정 구조가 허약한 순서대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는 소멸 위기의 정점에 선 상황이에요. 지난해 실시된 소멸 위기 대학 예측 조사를 보면요. 약 10년 뒤 전국 4년제 대학의 3분의 1이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70곳의 4년제 종합대학이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인 39곳이 지역대학입니다. 신입생 수는 무섭게 줄어드는데 그나마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향하기 때문인데요.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교육 여건 등 지표가 권역 내에서도 특히 열악한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총 22개 교 중 14개 교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정원을 줄이다 보니 재정은 악화되는데 지역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재정 지원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 쇠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폐교한 부산의 한 대학가를 보면요. 학교 하나가 사라지자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전부 다 가게들이 문 닫으니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케 내년 못 내니 이러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아니라 밤에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기자님도 똑같은 말씀이실 테고 뭐 내가 죽는 소리 해봤자 누구 한번 여기서 생활 터전을 잡았는데 이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교가 다시 멋이 들어오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주면 그게 좋겠죠. 미국의 경우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60%를 차지하는데요. 다만 미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30.4%로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학의 한 해 수입과 지출, 자산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비 회계인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사립대학 교비 회계 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은 53.7%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립대의 경우 하버드대, 마사추세츠 공과대, 예일대 등 재단이 운영하는 기금 운영 수익률이 10% 이상에 달해 이를 통해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탄탄한 재정 기반을 갖춘 일부 명문대에 국한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도 학생 수 감소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이 늘면서 2000년 이후 764개 교가 폐교됐고요. 이 중 99%가 사립대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충원난, 재정난을 동시에 겪는 학교 법인에 대한 인수 합병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2017년에서 2018년에는 미국 전체 대학 중 7%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 대학 중 학생 모집이 어려운 곳은 한계 대학으로 분류되며 인수 합병이나 소유권 이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2015년까지 합병된 사립대학 수가 58개 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계에선 충원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 법인 인수 합병 목소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 간에 굉장히 자율적인 바탕, 그러나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우리보다 20년 앞서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은 저출생 고령화의 영향으로 비어있는 집이 800만 채를 넘어섰고요. 급기야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하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사람, 즉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18세 학령 인구는 1992년 205만 명에서 2017년 12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18세 학령 인구가 103만 명으로 2040년에는 8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로 우리나라와 비슷해 자주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2008년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가시화되자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여 일본의 국제적인 인재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유학생 수를 2020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고자 했는데요. 유학생 30만 명이라는 수치는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재적자 수의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은 유학생 30만 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규모로 유입된 유학생들은 높은 수업료와 코로나19 규제 등으로 인해 크게 줄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는 대학 경영에 큰 타격을 입자 지난 8월 일본 정부는 유학생 30만 명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교육법에 의해 정의된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 즉 학령 인구는 2020년 788만 8천 명에서 올해 747만 7천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2025년에는 700만 명대 밑으로, 2030년에는 전년 대비 4.0%가 감소해 다시 60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한국의 출생률 문제인데요. 이는 출생률이 곧 학령 인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역대 최저를 찍고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대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이 19년 만에 다시 올랐어요. ちょっと子供が体調不良になったので30分だけ中抜けをしていいですかっていう風な形で相談をすると、その分じゃあ夜に対応してくれれば大丈夫ですよっていう風な形ですごく柔軟に。今大変だよねとか、あとはお子さん迎えに行かなくちゃいけないよねって気を使ってくれたりとかするメンバーが増えてるっていうのが実情かなと。 이들은 법으로 보장된 2년간의 육아휴직도 다 이용했고요. 지금은 출퇴근이 자유로운 탄력 근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여직원들이 아이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도록 육아상담 제도도 운영 중인데요. 여성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 데다 남자 직원의 육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やはり職場の理解と、上司の理解も含めてですね、そこがどんどん高まっていけばですね、みんなで育児をサポートしていこうと。 다만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비해 일본의 전체 출산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산율마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서울 도봉고를 포함해 신입생이 모자라 문을 닫는 서울 학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요.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봉고 외에도 2개 고교가 통폐합을 논의 중이고 또 다른 2개 고교는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난 폐교 현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까지 폐교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교 법인 간 인수 합병 등 미시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요. 지방이 소멸되지 않기 위한 사회 경제적인 논의와 함께 출산에 대한 인식 등 거시적인 문제도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대한민국 예측대로 학령 인구 감소에 쓰나미에 휩쓸려 폐교 도미노로까지 이어질까요?